윤석열이 파면된 이후에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아크로비스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진정성이 있다고 보세요? 성과가 있을까요? 글쎄, 일단 그 서울 남부지검에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예. 근데 남부지검은 물론 시간을 끌었지만 그래도 건진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12월 달에 한 적이 있어요. 남부지검이 예, 법원에서 기각이 됐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지금 상황상은 김건희 윤석열에 대한 여죄, 그러니까 네. 그 내란 이외의 죄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지. 지금으로서는 맞아요. 그리고 직접적인 뇌물죄 관련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안 할 수는 없는 단계인데 김건희의 수행비서 2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다고는 보도가 됐는데 약간 그 미흡하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 최은순이라든지 최은순, 형제에 관한 오빠, 그 가족들 가족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느냐? 아니 목걸이를 받아서 만약에 누구한테 맡겼다면 수행비서한테 맡겼을 가능성보다는 모친이나 오빠네 집에 맡겼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안전하다고 않겠어요? 생각해서 수행비서한테 맡겼다가 수행비서가 꿀꺽하면 어떡할 거야? 그 비싼 건데. 그 비싼 건데. 근데 이 건진이란 사람, 이 사람이 목걸이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건 인정을 했어. 준 것도 인정하고 받은 준 것도 사람이 줬다고 하니 네. 뭐 받은 근데 건 인정해야죠. 잊어버렸다고 했는데 더 기사가 오늘 나왔는데 한국일보 기사에 건진법사 측에서 난처한 상황이다. 목걸이 잃어버렸다고 답하는 게 최선이다. 이게 무슨 의미야? 아니, 최선이라는 그러니까 얘기는 잃어버린 게 아닐 잃어버린 수- 게 아니죠. 아니다. 네, 아이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럼 전달될 것이다고 전달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딴 사람도 아니고 그때 취임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보다 더 세다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영부인한테 전해달라고 하면서 6천만 원이 넘는 명품 목걸이를 줬는데 전달해 받았는데 잊어버려? 이걸 갖고 있다 잊어버려? 무슨 곤욕을 치르려고 그리고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거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리고 이제 이날 영장에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압수 대상 이런 게 있어요. 그라프라고 돼 있네. 이게 그라프인가 봐. 그 목걸이가. 그게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로 처음에 알려졌었는데 수색 대상에. 그러니까 뭐 반 맞아. 무슨 그랬던 뭐 것 같은데. NFL인가 뭐 잘 근데 모르겠는데 정확한 명칭은 그라프사 목걸이와 샤넬백, 그것도 비싼 거죠. 인삼주. 인삼주는 인삼주? 뭐야? 인삼주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일보 보도인데 영장에 적시된 압수 대상에는 그라프사의 목걸이와 샤넬백, 인삼주가 적힌 것이 확인됐다. 청탁 사안은 이런 거예요. 20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청탁 참석하게 해달라고 아마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캄보디아 메콩강 핵심 부지 국가 단위 공적 개발 원조 연대 프로젝트, 이 두 가지가 적시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캄보디아에 그 윤석열이 들어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갑자기 공적 지원을 해요. 네, 거기다. 네,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통일부가 거기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그 사업에 유리한 어떤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 통일교도 좀 해달라.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나라고 하는 게 의심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갑자기 이쪽에 지원하는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일단 네. 그 청탁의 취지가 취임식 참석. 참석자도 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걸이가 2번 간 것 같은데. 한 번마다 한 번씩 하나씩. 예. 왜냐하면 네.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네. 그 해외 순방을 갈 때 김건희가 비싼 빌려서 목걸이를 착용한 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됐잖아요. 그랬더니 그 재산 신고 내역이 없던데 그랬더니 맞아요. 지인에게 빌렸다. 빌려서 한 그렇게 거다. 얘기했지.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빌리지 말고 네. 이거 하고 다니시라고 이라고 목걸이가 줬다는 거지. 건너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해외 순방에서 목걸이가 문제가 된 게 2022년 6월인가? 예. 뭐 하여튼 취임 이후에요. 당연히 이후에. 대통령 맞아요. 취임 순방 이후에요. 때니까. 그러니까 그때 목걸이가 건네 간 거로 그 이후에 이제 남한테 빌리지 말고 이거 하고 다니시라고 네. 건네줘라고 줬다는 건데 이거 지금
취임식은 그 그거 이전이잖아요. 전이죠. 네, 대통령 이전이죠. 5월 10일 날 취임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취임식 전에 그라프 목걸이가 한 번 가고 취임 이후에 그 해외 순방 때 목걸이가 문제되고 나서 반 크라프앤 아펠인가 뭐 하여튼 브랜드명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라프 말고 다른 또 다른 명품 거. 브랜드의 목걸이가 두 번 간 거 아닌가 간게 싶은데요.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든다. 네. 아니 왜냐면 스토리가 안 맞지. 취임식 참석자에 누굴 넣어달라고 하는 건 당연히 취임식 전이니까 그런 그렇죠. 청탁이 전이죠. 가능한 건데 지금까지 보도에 의해서 알려진 거는 취임 이후에 해외 순방 갈 때 목걸이가 문제되니까 아이고 창피하게 빌리긴 물론 그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예. 이거 하고 다니시라고 건네줬다는 건데 그럼 목걸이가 두 번 간 것 같은데 두 그럴 번 이상이 가능성이 되겠죠. 있다. 왜냐하면 청탁 시점이 취임 전과 후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의심 의혹을 제기하시는 예. 거죠. 두 번이 갔을 수 있다. 그리고 예. 그 캄보디아와 관련한 그 ODA 예. 이제 그 공적 그 지원 자금이죠. 예. 우리가 근데 이거 그런 ODA에 지원하는 예산을 윤석열 취임 이후에 7억 불 정도 캄보디아에 대해서 7억 불 정도를 책정해 놨었는데 이걸 예. 15억 불로 늘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8억 불 정도를 늘렸단 말이에요. 8억 금액을. 불이면 이제 지금 환율로 따지면 1조가 넘는 돈이죠. 우리나라 돈으로는 1조 원이 넘는 돈인데 통일교는 캄보디아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그 전부터 추진해 왔었고 예. 아마 우리가 그 돈을 대는 ODA 자금의 상당 부분을 통일교 쪽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각국 나라에서 ODA에 돈을 대면서 사실 그 나라에서 이렇게 찍으면 사실은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뭐 돈 낸 사람이 그렇죠. 있으니까 예, 뭐 예. 그런 우리나라 사업자가 하는 사업에 좀 지원해달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예.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운영이 되니까 1조 원 정도 늘어나는 그 지원금의 상당 부분을 통일교 쪽에서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남는 장사죠. 남는 장사지. 6천만 원짜리 목걸이 주고 1조 원에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짜리 목걸이 주고 6천억의 지원금을 더 받는다? 그러면 얼마야? 그렇지. 그 엄청나게. 몇 배예요? 몰라 계산도 안 돼. 아이, 너무 많아. 만 배지 뭘. 만 배야? 예. 알았어. 만 배. 산수가 좀 안 되시는구나. 만배 장사죠. 만배 만배 장사. 장사. 6천만 원짜리 그러니까 하지 주고 당연히. 6천억 더 지원 누가 안 하겠어 그거를 당연히 하지. 하죠. 10배도 아니고 만 배인데. 만 배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뭐 6천만 원 우리가 볼 때 뭐 엄청 비싼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런 비리가 있다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말 싸게 먹히는 거죠. 야, 그러면 건진이라는 사람이 했던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공청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통일교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파면 팔수록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사실은 뭐 그 세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천공이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그 수염길은 네, 맞아요. 천공이 뭐 마치 최고인 것처럼 하는데 야 천공 위에 명태균이야. 또 명태균 위에는 명태균 위에 건진이지. 건진이 최상이다. 네. 야, 그러니까 이건 그럼 수사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게 나올 수 있겠네요. 완벽한 그 가장 파워풀한 브로커죠. 브로커다. 예. 왜냐하면 권력의 최정점과 다이렉트로 연락하고 뭐 물건 받아서 건네주고 그 이런 정도면 예. 그렇지. 관계니까 관봉 얘기도 안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김영남 의원도 관봉을 본 적은 있어요? 본 적은 있죠. 근데 이게 일반 시중에는 이게 다닐 수가 없는 거잖아. 관봉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가끔 예. 그런 경우는 있어요. 어떤 보면 거요? 그 요번에 이제 사진으로 드러난 저 관봉은 예. 저는 본 적이 없고 예. 아마 최근에 관봉을 이렇게 묶는 방법이 바뀐 거 아닌가 싶은데 그 전에는 이렇게 띠지가 열십자로 가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이렇게 보통 은행은 가로 이렇게만 한 번만 있는데 한 번만 묶는데 관봉은 이렇게 열십자로 두 번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띠지가 다르죠. 또 생긴거나 인쇄된 내용이 다른데 그런 관봉이 가끔은 은행의 금융권의 아주 VVIP에게는 전달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은행 측에서도 네. 생색을 내면서 이거 뭐
시중에 유통 안 되는 안 되는 건데 거. 뭐 예, 이렇게 예, 예. 하라고 VVIP에게. 하면 뭐 가끔은 뇌물이 관본 형태로 전달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그 경우에 뇌물을 받는 사람도 이게 그냥 단순 돈뿐만 아니라 이 정도로 신경을 쓰는구나. 라고 이제 뇌물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방법으로 관봉을 이제 그런 식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밝혀진 관봉은 아예 비닐도 안 뜯은 포장이 상태잖아요. 됐더라고요. 맞아. 그건 전 못 봤어요. 근데 저런 저런 거는 형태는. 일반 시중보다는 아무래도 국가 기관이나 아니면 이제 뭐 특수한 곳에만 그렇죠.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저게.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로 지급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높다. 저 정도로 아예 비닐도 안 뜯은 채로 이렇게 하는 건 한국은행에서 뭐 하여튼 바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바로 간 거지. 예, 예. 뜯지도 않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돈을 줘야 되는데 저걸 받자마자 바로 그냥 그대로 전달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면 거고. 거의 뭐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은 높다. 거죠. 그다음 이제 이번에 압수수색 아까 서울 남부지검 얘기했는데 담당 검사가 신용석 검사? 신응석 응석. 검사장. 네. 거기는 담당 자, 검사가 아니고 남부 검사장. 검사장이 지금 신응석 검사장. 근데 이분 그러니까 이건 그냥 뭐 시중에 나오는 얘기는 친윤으로 분류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분류할 수 있어요? 김용남 전 의원. 그건 아닌 것 지금 같아요. 검찰 예. 고위직 중에 반윤은 없으니까. 다 친윤이니까. 반윤이 기본적으로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심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잘할까?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신응석 검사장도 윤석열 당시 대통령하고 좀 인연이 있어서 이 정부에서 좀 잘 나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의외로 고등검사장 승진은 못했어요. 못했어요? 물론 서울 남부검사장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 사실은 예. 서울 중앙지검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가 서울 남부지검. 남부지검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금융에 특화된 특화청이기 때문에 남부에서 이루어진 수사 중에 중요 사건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 금융위의 증권선물위원회 물론 금감원에서 올리면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서 검찰에 고발이 되거나 수사 의뢰되는 사건의 대부분이 서울 남부지검으로 갑니다. 예, 금융특화청이에요. 네. 거기다가 또 지역적으로는 그 영등포구 여의도동을 관할로 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또 대부분 남부지검으로 가요. 남부지검으로 가고.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빼고는 일선 검찰청 중에 가장 중요한 청인 건 맞는데 의외로 신응석이 고등검사장 승진을 할 줄 알았더니 못했어. 못하더라고. 그래서 밀려났나? 그러게 뭐지? 저도 저 신응석 검사장 잘 알아요. 잘 그전에 알아요? 같이 근무도 한 적 있고. 누가 선배야 두 사람 중에? 검사는 제가 선배죠. 지금 저 그 검찰에 있는 사람 중에 그럼. 선배가 없어 별로? 일부 고등검찰청 검사 중에는 있지. 계속 그냥 진급 못하신 분들. 계속 고검 검사로 남아 계신 분들은 정년까지 선배들이 하시니까 있지만 그분들은. 뭐 검사장 이상으로 뭐 고등검사장, 검찰총장 뭐 이렇게 주요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다 후배죠. 다 후배다. 김영남 전 의원이 이렇게 나이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이는 안 많아요. 그 나이는 안 많은데 기수로 선배다. 그렇지. 오케이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건진 관련된 수사는 어제 근데 이제 김건희의 휴대전화하고 뭐 태블릿 PC인가 그걸 이제 압수를 했다던데 이게 깡통폰 아닐까요? 혹시 어떻게 보세요? 이제 압수를 했는데 네. 미리 바꾸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드는데.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예, 근데 예. 이제 감히 나를 건드리겠어 이렇게 넉넉히 있었다면 뭐 남아 있을 텐데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외부에 그동안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네. 한남동 관저에 있을 때는 언론 플레이를 좀 했잖아요. 했죠. 너무 맞아요. 뭐 해갖고 식음을 전폐하고 뭐 거의 다 죽어가는 누워있다. 것처럼 맞아, 그랬죠. 언론 플레이를 좀 했는데 나올 때 보니까 멀쩡했잖아요. 건강하더라고. 생각보다 속 편하게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서 압수수색에 대비를 했을까? 그런 생각. 예. 설마 나를 하겠냐 이런 네, 생각. 그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 적어도 검찰은 꽉 잡아놨는데 뭐 설마 압수수색 들어오겠어? 이렇게 그런 했을 가능성도 안이하게 있지 않을까? 좀 지켜봐야겠네요.